윤단의 헛사이트,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여성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살짝 예고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 예술 중에서도 저는 공연 예술 중에서도 무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용 매체에서 취재를 하고 비평을 하는 그런 직업적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무용 공연을 오래 봐온 팬으로 또 관객으로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이 예술을 좀 더 오래 붙잡고 싶은 사적 욕망이 발동해서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용을 흔히 움직임의 예술이라고 하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몸에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인데 무용의 속성을 설명할 때 시간과 공간에 모두 관계되는 예술이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음악은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건축은 공간 속에 남는다. 그런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무용은 음악과 건축, 시간과 공간 모두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위가 있다. 그렇게 더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용이 공간과 관계되는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 공간과의 관련성이 공연이 펼쳐지는, 춤이 추어지는 그 시간이 끝나면 공간과의 관련성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공간과의 관련성이 매우 제약돼 있고 그렇기에 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예술에 평생을 바치는 무용인들은 사실 보답받지 못하는 짝사랑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용인들의 이 짝사랑에 보답해주지 않는 무용이란 예술의 속성이 굉장히 비정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용인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하는 지점은 당연히 공연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지만 공연 예술은 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의 존재가 작품을 완성해주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작품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소통의 고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은 말 없이 움직임으로만 전달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전달하는 수단, 무용수의 신체에 먼저 매혹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길고 슬림한 라인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가치관 아래서는 이 아름다운 신체에 대한 매혹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체는 쉽게 이상화되고 박제되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제가 여성과 예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살아있는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용은 살아있는 여성에 대한 오해를 가장 크게 빚어내기도 하는 예술입니다. 무대 위에서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공연장을 벗어나면 기억 속에는 아름다운 신체만 박제되어 남아있는 그 박제된 여성을 살아있는 여성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채널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무용가 그리고 작품은 허성임 씨의 넛크러셔입니다. 허성임 씨를 이 채널의 첫 번째 아티스트로 소개하려는 이유는 그분만큼 살아있는 여성에 첨착해서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가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는 안무가이기 때문입니다. 허성임 씨의 넛크러셔는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선정작으로 초연이 됐었고 올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초청돼서 재현이 됐는데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우리가 줄여서 스파프라고 부르는데 스파프에서는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공연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중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초연 때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좋은 창작자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허성임 씨의 넛크러셔를 관통하는 질문은 결국 여성은 무엇이고 여성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허성임 씨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K-팝 아이돌 안무, 미투 운동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넛크러셔인데서 이미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연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넛크러셔는 이미 후드 분쇄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겨울 시즌 인기 레파토리여서 허성임 씨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보러 가셨다가 클래식 발레 안무가 대부분 남녀 파드대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파드대의 내용이 여자 무용수가 날아 올라갈 듯이 번쩍 들어 올려지고 남자 무용수가 그 여자 무용수를 허공에 순식간에 들어 올리는 안무의 역할 분담,
성별에 따른 안무의 역할 분담에 대해, 그렇다면 왜 여자 무용수는 저렇게 들어 올려지기 위해 가볍고 마른 몸을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하나를 품고 작품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발리우드 각 인형이 안무의 토대가 된 거는 아니고, 안무에 중요한 영감을 준 건 K-팝 여자 아이돌 안무인데, 우리가 K-팝 여자 아이돌 안무를 특징적으로 떠올릴 때 긴 머리카락, 비현실적으로 마른 몸, 여성의 신체 라인,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안무,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허성임 씨가 이런 요소들에 대해 과연 그것이 여성인가? 우리가 여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기호들이 여성은 맞나? 라는 질문 위에서 긴 머리카락, 여성의 신체 부위,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안무, 바디랭귀지에서 손의 움직임이 말을 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너클러셔 안무에서 손은 허리에 묶여있는 채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발화가 제약된 손,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안무를 함으로써 긴 머리카락과 그 신체 부위가 과연 여성인가? 여성성의 기호를 우리는 여성으로 치환해서 바로 받아들이는데, 그 기호가 여성인 것은 맞는가? 그 기호를 여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다각도층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은 무엇이고 여성성은 무엇인가? 라는 가벼운 질문이 미투 운동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성을 수행함으로써 차별을 당하고 차별의 결과로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그리고 미투라는 고발에 이르는 이 일련의 흐름들을 하나의 선상 위에서 작품화한, 물론 공연 안에 미투 운동의 고발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성성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 자체로서 미투 운동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이 기울어진 지형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성임 월드는 결국 동시대에서 여성에 대한 가장 첨단의, 가장 뜨거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허성임 씨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